이거 의심할 만하잖아요. 이거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멈춘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왜 타이밍이 그러니까 의심할 만. 자, 여러분들 CME 거래 중단 이게 저저번 주에 일어났는데 이걸 빨리 제가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란 전쟁 사태가 터지면서 그쪽에 이슈를 맞추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금이랑 은 가격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진짜 중요하고 금, 은 투자하시는 분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금이랑 은 이렇게 따로 달아드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황도 봐드리거든요. 미국 주식이랑 전체 ETF랑 그다음에 금이랑 은이랑 전체 다 달아주는 영상도 올려드려요. 어제도 올렸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 번씩 많이 봐주시면 금이랑 은 이 사이클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 이거 지금 CME 거래 중단 이거 뭐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다 뭐 다른 데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또 저만의 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또 이렇게 지금 저번에도 일어났는데 왜 또 이렇게 CME 거래소가 중단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뭐 음모가 있는지 어떤 이런 큰 손들의 의도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인도가 이제는 거래소 이제 기준을 바꾼다고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때까지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번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CME 거래 중단 이거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부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 가격 지금 3월 6일 금 가격을 보니까요. 금 선물인데요. 5,100선을 이렇게 좀 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쭉 조정을 잘 하고 그냥 뭐 괜찮은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5천선 위에 있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은도 저는 가파르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90달러 넘어가고 이거 또 100달러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또 과열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란 지금 미국 이란 이런 전쟁 때문에 살짝 소폭 조정을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뭐 길게 장기로 모아가시는 분들은 더 이렇게 좋은 매수 자리겠죠. 그래서 저는 뭐 현물도 괜찮다고 보고 현물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ETF라도 모아 가셔야겠죠. ETF라도 은이나 금이나 ETF 있으시면은요. 뭐 금은 KRX 금 시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이게 좀 강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S&P 500보다 차라리 금 ETF가 앞으로 낫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10년간은 금 ETF의 이런 성장성이나 수익률이 S&P 500을 능가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지금 진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예전의 영광은 이제 다 조금 사라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5년 수익률만 봐도 그러니까 5년이에요 여러분들 1년 2년이 아니라요 5년 수익률이요 43%예요. 물론 이게 어떻게 더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모아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은 비트코인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이렇게 시세가 낮고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미 개미들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봐주는 유튜버들이 수백만 명 있잖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 봐주는 유튜버들은 수백만 명 있는데 금이랑 은 봐주는 유튜버는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여러분들 블루오션이고 어디가 레드오션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란 게 개미들이 다 알면은 이상하게 귀신같이 안 가요. 개미들이 모를 때 개미들이 부정하고 비관론이 팽배할 때 그때가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존 템플턴 예전에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다 이 비관론에 휩싸이고 그다음에 피가 낭자할 때 그게 비록 내 피일지라도 그때가 진짜 기회이고 그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존 템플턴 경이 말했는데 지금 봤을 때 어떤 게 기회일까? 그러니까 개미들이 모르고 그다음에 별로 관심 없는 이런 저평가 이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가 비트코인은 아니란 얘기죠.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요즘은 다들 알고 있고 다들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의 미래는 이미 다 팔렸다니까요. 더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내려가겠죠. 그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시세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책이랑 경험으로도 이렇게 터득을 하는 거거든요. 시세의 원리는. 그래서 그런 시세의 원리를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달러 지수는 지금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지금 뭐 내려가고 있는데 장기로는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든 미국과 이란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의 힘을 보여주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1,500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갔다가 살짝 눌렸죠. 한국이 진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가장 피해보는 국가인데, 야 중국 망할 거다, 중국이 힘들어질 거다 막 좋아하고 있어요. 정작 망하는 거는 한국인데, 이 미국이랑 이란 전쟁을 하면 한국이 정작 더 힘들어지는데, 중국은 위에 지금 러시아한테 그냥 가스나 원유 더 받으면 돼요. 아니면은 이란이랑도 지금 파키스탄을 통해서 철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철도로 그냥 원유를 수입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걸 교역을 하면 되는데, 야 여기 지금 뭐 중국이 망할 거다 또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들이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지금 국제 정세나 국제 사태 이런 것도 금과 은 시장에도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제 유튜브 꾸준히 봐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이렇게 제가 세심하게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해석해 주는 거는 다른 데서 해드릴까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오히려 더 공부하실 분들은 소수인데, 막 대중적으로 보니까 막 오히려 비판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만의 해석을 또 이렇게 더 깊숙하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더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더 해주길 바라잖아요. 미국이 왜 저렇게 이란을 왜 공격을 하는지, 뭐 겉으로 표면은 핵이 명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핵이 명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유튜브 상에서 해드리기에는 너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CME 거래소 이거 해드려야죠. 지금 보면 거래 중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확정된 사실이고 무엇이 해석인가, 이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사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월 25일 중단 공식 타임라인을 보면요, 로이터, 블룸버그 및 CME 알림을 종합하면은요, 12시 11분 여기에 지금 CME 글로벌 커맨더 센터가 글로백스 관련 기술적 문제 발생을 공지하면서 12시 15분에 금속 및 천연가스 선물 옵션 거래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2시 45분에서 12시 50분까지 이 천연가스 선물 옵션 선제적 재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3시 45분에 금은 구리, 백금, 팔라디움 등 이 금속 선물 거래 옵션이 거래가 재개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 일자 기준으로 데이 앤 굿틸 그러니까 GTD 이 주문 있잖아요. 이게 이런 주문들은 취소가 되고요. 사전에 등록됐던 GTC 이 취소 전까지 이 유효 이 주문만 유지됐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주문들이 이제 이게 지금 해당 일자에 기준으로 했던 어떤 주문들이 다 이제 취소가 된 거죠. 이게 중단된 상황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단순한 호가 중단이 아니라 이 주문북 구조 자체를 리셋하는 효과를 동반한 중단이었다. 이러니까 지금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주문을 취소시키냐, 이게 기술적으로 잘못된 건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이렇게 지금 다들 그것 때문에 이거 조작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CME가 밝힌 현재까지 정보를 봤을 때 CME는 이번 사태를 테크니컬 이슈 또 기술적 문제로 지칭을 했고요.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버그, 그다음에 네트워크 결함, 하드웨어 장애 등 이 세부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규제기관이나 독립감사기관이 의도적인 시장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즉 공식 레벨의 증거는 기술적인 장애뿐이다. 진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이렇게 얘네들이 다 발뺌을 해버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 의도가 있었느냐, 이게 지금 당장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단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반복되었는지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지금 보면 25년에 있었잖아요. 25년 11월에 대규모 아우티지와 같은 패턴이죠. 그때 지금 보면 11월 28일, 27일에서 28일 10시간 지금 중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CME 글로벌엑스는 10시간 이상 모든 주요 선물 옵션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원인은 CME가 2016년 매각 후 리스펙한 사이러스 원 이 데이터 센터죠. 이게 냉각 시스템이 고장나서 그랬다. 다 시스템으로 막 기술적 문제로 이렇게 지금 자꾸 뭔가 핑계를 대는 것 같죠. 그래서 이후 블룸버그와 이 사이러스 원의 공식 해명에 따르면 냉각탑 동결 대비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인적 실수였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단 사태는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직후 수많은 파생 상품, 그러니까 주가 지수, 채권, 원유, 귀금속 등이 동시에 이 동결시켰고, 이는 단일 데이터 센터 장애가 글로벌 파생 상품 가격 발견, 그러니까 가격 발견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인프라 리스크를 노출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요, 은이 터지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당시 서브트랙 그다음에 블로그 분석 뉴스에 따르면은요, 11월 말 은 가격 $50 중반을 향해 돌파 시도 중이었고요. 지금 이런 중단 사태 전후로 단기간에 4~5%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25년 내내 은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26년 1월에 사상 최고치인 $121 이상을 치솟았고, 이 과정에서 코맥스 등록 재고는 2020년 약 3.46온스, 이게 수년 사이에 8,9천만 온스로 70% 이상 감소를 했다, 이 등록 재고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뭔가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월 28일 은이 중요한 저항, 이 $50 중반을 돌파하던 시점에 첫 번째 대규모 지금 중단 사태 10시간 정도 플러스 이렇게 나왔고요. 2월 25일 죄송합니다. 3개월 뒤에 은의 또 다른 핵심 레벨 $90 인근에서 이거를 돌파하던 시점에서 두 번째 중단이라는 타이밍이 반복되었다. 이런 거는 존재한 이 팩트잖아요. 이거는 팩트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게 미입증된 거죠. 그래서 패턴은 분명하지만 인과관계는 입증이 안 됐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두 번의 중단은 은이 중요한 돌파 구간에 있을 때가 일어났다. 그리고 주요 인도월 12월, 3월 이 첫 통지일 바로 전에 발생을 했다. 이것도 참 웃기죠. 그래서 두 번 모두 등록 재고는 역사적 저점, 그다음에 상하이 프리미엄 리스율은 역사적 고점 근처였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아직 추론 수준이다. 왜냐? 규제기관의 조사 결과, 그다음에 내부자의 증언, 그다음에 이메일 로그 자료 등 이 의도적 개입을 입증할 만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정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심증만 있고 지금 물증, 이 의도적으로 멈췄다 이런 단정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공개 안 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심증만 있어요. 물증은 얘네들이 뭐 다 숨겨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 구조적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순간에 인프라가 취약해진다는 이 패턴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조작이라는 단어는 이 아직 데이터보다는 의심과 이 서사에 가까운 단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의심되는 건 사실이죠. 왜냐, 거래를 다 이거 지금 30에서 90분 이 비교적 짧은 시스템 장애를 하면서 이게 뭐 지금 뭐 기술적 장애다 이렇게 하면서 거래를 뭐 대량 주문 거래를 취소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의심이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왜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걸 취소시키고 뭔가 이렇게 조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다들 사실이겠죠. 왜냐, 경기를 잘 하고 있다가 내가 지금 골 찬스가 났는데 그때 딱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키고 야 다시 해, 그러고 골 찬스가 있는데도 그때가 아니라 그냥 다시 시작전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누가 경기를 뭐 축구 경기든 아니면은 다른 뭐 농구 경기든 그런 걸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죠. 근데 그렇게 해버렸다. 이유는 뭐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참 이게 골 때리죠. 그래서 코맥스 실물 vs 종이, 이 지금 보면 재고 인도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뭐냐.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인데요. 레지스터드 그다음에 일리지블 이렇게 읽을게요. 그래서 레지스터드가 뭐냐? 지금 코맥스 승인 창고에 있으면서 인도용으로 등록, 그러니까 워런티가 발행된 금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만기 시에 실제로 인도될 수 있는 즉시 인도 물량이 레지스터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리저블은 뭐냐? 기준을 충족한 금속이지만 특정 고객 소유이며 소유자가 동의해 레지스터드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인도용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인도에 사용할 수 없는 은 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전체 코맥스의 은 재고,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용이랑 그다음에 등록된 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3.6억 온스나 아니면 4.4억 온스의 이 범위이지만 레지스터드가 지금 보면 이게 8.7에서 1억 온스 이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년에 3.46억 온스 대비 5년간 70에서 75%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거는 8.7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0.87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겉으로 보이는 총 재고는 아직 크지만 실제 인도될 수 있는 이 등록된 이 버킷만 보면은요, 역사적 저점, 그다음에 극단적인 쇼티지, 거의 뭐 부족한 사태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도 행태 변화를 보면요, 선물 시장이 아니라 이 배분, 이제 인도의 메커니즘으로 가고 있다. 얘네들이 예전에는 그냥 롤오버 시키고 그냥 뭐라고 해야죠, 만기가 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선물을 계약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진짜 실물을 달라. 그래서 CME 공식 보고서와 이를 분석한 여러 자료를 보면요, 24년 코맥스의 은 인도량은 2.03억 온스, 그 다음에 25년 코맥스 은 인도량은요 4.744억 온스, 그래서 2.3배 24년에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6년 1월 인도량은요 4,940만 온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24년 1월 대비 7배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6년 2월에 지금 뭐 이렇게 OI 물량이 1,911만 온스 중에서 98%가 인도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하는 걸로. 그래서 사실상 롤오버가 되지 않고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선물 시장이라기보다 실물 배분, 얼로케이션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가 되고 있다, 행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선물이 롤오버, 그다음에 현금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많은 참여자가 진짜 은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서 실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CME 이 코맥스 거래소가 정지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중단이 돼버렸으니까 다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심증만 있고 얘네들이 안 했다고 발뺌을 하니까 참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이렇게 3월물 5월물도 지금 이렇게 재고를 보면요, 그냥 이거 안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실물이 이 잠재 인도 수요 상태이다. 이게 잠재 인도 수요가 실물보다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 부족 현상이 이대로 가면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주체에 따라 이 숫자는 다소 다르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 등록된 재고는 만개월 인도 요구를 충분하게 커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롤오버 속도와, 그러니까 롤오버 시키는 거랑 그다음에 인도 패턴의 시장의 핵심 리스크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쇼티지 현상, 이 부족 현상이, 현물 인도 부족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CME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런 환경에서 단 몇 주 사이에 재고 소진 리스크가 크게 부각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래 중단, 마진 인상, 포지션 제한 등으로 레버리지 투기 포지션을 관리해야 할 요인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상하이 프리미엄과 런던 니스율인데요. 상하이 프리미엄은 뭐 중국 정책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지금 보면 코맥스보다 10에서 20% 비싸게 상하이 은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가 102달러일 때 지금 코맥스 서구는 91달러, 그리고 혹은 상하이가 120달러일 때요, 서구는 110달러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 지금 2월 9일 금은 선물 마진과 가격 제한폭을 이 선물 마진과 가격 제한폭을 금은 18에서 19, 그다음에 은은 21에서 22%로 이렇게 대폭 상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해지 목적 포지션에 대한 규제 제한을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중국은 26년 1월 1일부터 은을 전략자원으로 분류하고 강력한 수출 통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중소정령소를 상당수 글로벌 공급망에 사실상 배제를 했습니다. 이제 수출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치들로 결합을 해보면요, 중국은 지금 은을 이제는 락인 효과 이렇게 못 나가게 이렇게 막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 현 선물 가격이 서구보다 이제 상시 프리미엄을 붙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비트라지로 이제 프리미엄을 줄이고 싶어도 수출 통제 재고 부족으로 실제 이동 가능한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즉 물리은 흐름이 이제 동쪽 이 중국으로 재편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거래소는 점점 실물과 이 분리된 이 페이퍼 가격, 종이 가격에 가까워지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런던 리스율을 봐야 되거든요. 런던에 돈이 빌리는 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돈이 아니라 은이 부족하다. 지금 보시면 24년, 25년 은 리스율을 보면요, 런던에서 연 34.9%까지 스파이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최근에도 6에서 8%대의 고수준에 이렇게 머무는 게 자주 관측이 되고 있고요. 리스율이 이 정도 높다는 것은 이 달러는 넘치지만 빌릴 수 있는 물리은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신호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0.3에서 1%에 불과하던
리수율이 5에서 8% 심지어 30%대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제발 은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스퀴즈가 장기간 누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하이 프리미엄, 그다음에 코맥스 등록 재고 감소, 그다음에 ETF 창고 인도 증가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 물리은, 이 물리적 은이 한정된 풀에서 서로 향해 당겨지는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은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조적 공급 부족도 있죠. 그래서 6년째 이어지는 공급 부족을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 은 시장이 21년 이후 매년 1억 온스 안팎의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그래서 21년에서 25년 5년 누적 부족분이 800만 온스 이렇게 수준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8억 온스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8억 온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26년 예상 부족분도 지금 6억 7천만 온스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700만 온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연속적으로 부족하다,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 왜 공급은 쉽게 늘지 않는가? 그거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총 공급이 뭐 10.5억 온스인데 광산이 8.2, 그다음에 재활용이 2억 플러스 정도 되는데 2억 알파. 그래서 전년 대비 약 1.5%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은 생산의 70에서 75%가 구리납, 아연, 금 이것들의 이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은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채굴하는 업체는 거의 은 광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은 가격이 90달러여도 기반 비철금속 사이클, 그다음에 프로젝트 경제성이 좋지 않으면은요, 은 공급은 크게 늘기 어렵다. 그래서 신규 광산 개발 리드 타임도 7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2013년에서 20년 장기 약세기 동안 이 탐사 개발 투자 부족으로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얕다. 그래서 가격은 이미 90달러를 넘었는데 공급은 매우 느리고 점진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그 다음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산업 투자 양쪽 모두 구조적으로 이게 강하잖아요. 산업 수요도 강하죠. 은 전체의 55%에서 60%가 산업용인데 전자, 태양광, 전기차, 5G,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간다. 태양광 수요가 지금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뭐 탑콘 방식으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전력 인프라, 5G 데이터 센터 등 이 모두 고전도 금속으로 은을 사용하고 있고요. 상업적으로도 완전 대체 가능한 소재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투자 수요도 지금 26년 실버 인스티튜트는 실물 투자, 이 코인이나 실버바나 그다음에 ETF 등 이게 2.27억 온스가 이렇게 전년 대비 20% 이상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ETF 보유량은 13억 온스 이상으로 이렇게 이런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고 있고, 고가에도 불구하고 서방 소매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광산 재활용 공급은 꾸준히 10억 온스 안팎인데요. 산업 플러스 투자 합산 수요가 11에서 12억 온스로 그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더 이제 구조적으로 적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직 불리언 은행가 이 로버트 고틀리브라고 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CT, HSBC, 베어스턴스, JP 모건 코시 이런 데에 귀금속 트레이딩 세일즈 임원을 지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지금 최근 인터뷰에서 강조한 핵심이 뭐냐? 현재 랠리는 1월 폭락 후에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더 건강한 구조에서 위로 이렇게 위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코맥스에서 뭐라 하죠? 증거금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는데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구조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리언 은행들은 순수한 방향성 숏이라기보다는 고객 해지, 그다음에 런던 OTC 포지션과 상계된 복합적인 아비트라지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뭐 공매도 때리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해지 걸거나 아니면 이런 포지션 이런 거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물리 공급 부족이 심해지는 것은 본인도 인정하면서 이 시장은 과거와 다른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지금 과거에 이제 과열과 버블 레버리지가 이제 정리된 뒤에 현재는 더 가볍고 더 이제 피지컬, 이 물리적인 이 펀더멘털 지지가 이 기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모론적 과대 해석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부족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과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기관 불리언 은행 내부조차 이 물리적 은 지금 부족 사태를 결국 인정하면서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CME 중단 사태를 요약해 보자면 이 기술적인 문제냐 아니면 의도된 중단이냐 이게 증거와 한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무엇이 팩트인지 그다음에 무엇이 수치로 뒷받침되는 구조적 진단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 위에 해석 음모론인지 명확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팩트 플러스 수치로 확인된 거 뭐냐? 11월 28일 날 10시간 중단된 것도 이거는 팩트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이러스 원의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이거 고장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10시간 가량 멈췄다. 이거는 팩트죠. 뭐 냉각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월 25일 이 가스, 금속 이쪽 단일 섹터 장애가 있었는데 30에서 90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자산이 아니라요. 메탈, 이 금속과 그다음에 천연가스 여기만 영향을 받았는데요. CME는 이번에도 원인을 공개하지 않았고 외부 인프라, 이 데이터 센터 냉각 문제라는 이런 설명도 아직 없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고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이게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냐?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죠. CME 내부에서 딜리버리 불능 위험을 인지했고 그다음에 버스트 노티스 직전에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중단 점검을 선택했다, 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형 불리언 뱅크, 그다음에 커머셜 숏 포지션과 이제 코디네이션 하에 지금 가격 상단 돌파, 그다음에 숏 커버링을 늦추기 위한 정지였다. 뭐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조작이었다. 이렇게 지금 뭐 청산 당하거나 이렇게 얘네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대형 은행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멈춰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타이밍이 진짜 완전 진짜 뭔가 노린 것 같은 시기에 일어났거든요. 11월 28일 12월 만기 지금 버스트 노티스 데이 때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월 25일 그 3월 만기 첫 번째 이제 버스트 노티스 이전에 이틀 전에 이게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만기 전에 이렇게 발생한 거 봤을 때 뭔가 우연치고는 너무 조금 짜맞춘 각본 같다, 이렇게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상하이 프리미엄이나 은행 포지션이나 그다음에 델리버리율, 그다음 은 재고 이런 걸 봤을 때 점점 실물은이 부족해지는 것과 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CME 사이러스 원에서 의도적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법적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결과적으로 시스템 기술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CME는 반복된 인프라 장애와 코맥스는 은시장의 전례 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의 중단이 만기 구조상 가장 민감한 시점에서 겹쳤다는 점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의도성, 그다음에 시장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죠. 이거 의심할 만하잖아요. 이거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멈춘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왜 타이밍이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그러나 이 의심을 사실로 단정할 만한 공개된 증거는 없다. 얘네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갖고 공개를 안 할 테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뭐 금이랑 은 투자로 유명한 피터 시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CME 거래 중단과 은 변동성은 왜 실물 소유 전환 서사가 강화되는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터 시프가 보는 CME 중단의 의미는 뭐냐, 이게 단순한 이 기술적인 장애라기보다 은 가격이 90달러를 돌파하는 민감한 시점에서, 그것도 3월물 첫 통지일 직전에 발생했다는 타이밍에 주목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그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종이 시장의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맞잖아요. 이거 뭐 단순히 뭐 해석 안 해드려도 뭔가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효과보다 장기 심리 효과가 중시되고 있다. 그래서 중단 자체는 1시간 남짓이고 재개 후에 가격은 다시 거래됩니다. 하지만 시프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에게 종이 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심는다. 결국 실물 금은 보유로 이동하는 계기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왜 걱정된다고 하면요, 실물 금과 은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피터 시프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문제라는 설명은 진짜 문제를 가리는 편리한 스토리다. 야, 그런 말이 진짜 그럴싸하네요. 그래서 보면 키토와 인터뷰에서 그는 CME 설명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나은 변명이라고 표현하며, 실제 원인 있잖아요. 이게 유동성 부족, 인도 리스크, 마진콜 연쇄 등 이런 걸 공개하기보다는 그냥 기술적 장애로 퉁쳐버리는 게 좋은 서사다. 근데 공개된 증거는 없다 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피터 시포가 지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CME 중단 사태는요, 결국에는 의도적으로 이제 거래 공백을 만들면서 뭔가 이제 조작하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쉴 틈을 주는 이런 여유를 만들어줬다. 어떤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게 사실이고,
이거는 팩트이고, 근데 그걸 의심하지만 결국에는 기술적 장애로 퉁쳐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고. 근데 시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은은 장기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구조적 적자를 겪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동서양 투자자 이 ETF나 실버코인이나 그다음에 실물 매수 이런 하시는 분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제 실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인도에서는 이제 실물 현물 중심의 가격 결정력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주식형 혼합형 펀드에 금은 편입 허용을 최대 35%까지, 그러니까 자녀 자산의 35%까지 금은 상품을 투자 가능하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금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레일을 깔아준 셈이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금은 ETF 평가 기준을 지금 LVMA 가격에서 이제는 인도 국내 스팟 가격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LVMA가 자꾸 종이나 선물 가격을 조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의심이 되니까요. 지금 보면 26년 4월 1일부터 LVMA 고시 가격 대신 인도 거래소에서 산출되는 실물 인도형 파생 상품 현물 가격에 NAV를 산출에 사용될 것이다. 이거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영상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1부고요. 이게 인도 가격이 2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런던 중심의 이 페이퍼 프라이싱에서 이제 실제 인도 내 물량, 그다음에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가격 체계로 이동 중이다. 그래서 10부식으로 말하면요, 동양, 특히 인도, 중국이 실물과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 가격 체계를 세우고 런던, 뉴욕의 이 종이 가격에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적응을 하시고 좋은 버나드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테더라고 해서 이것도 따로 영상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얘기를 할게요. 테더가 이제는 중앙은행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테더가 금을 매입하고 토큰화 시키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25년 기준으로 104톤에서 116톤 수준의 금을 테더가 보유한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소 국가 중앙은행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금 기반 토큰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테더 토큰은 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에 약 13억 달러, 그다음에 26년 초에 2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GLD를 제외한 대부분 금 ETF보다 많은 거래가 이제 테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의 포인트는 뭐냐, 이제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조차 준비 자산을 달러 국채에서 이제는 금으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금 실물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골드바랑 실버바 이렇게 실물로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 클릭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뜨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주셔서 실제로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아니면 뭐 책이나 아니면은 다른 거 이렇게 쿠팡에서 사실 거 있으면은 이 링크 통해서 들어가셔서 사주시면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CME 거래 중단은요, 결국에는 심증은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지금 타이밍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실물 부족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거래가 중단되고 뭔가 이렇게 주문이 취소되고 이렇게 조작한 것 같지만, CME가 내세우는 이런 이유는 뭐다? 그냥 단순한 기술적 문제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터지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엔 2월 달에 터졌다는 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터진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리고 가격 시점도 지금 은이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 봤을 때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는 점점 실물 시장으로 뭔가 이렇게 헤게모니가 힘이 옮겨가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이제 자료 많이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혹시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